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13강 제가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개념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껏 여러분들이 조정해봐라. 그래서 조절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물음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즉 바꾼다라기보다는 여기를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는 게 여러분들한테 드린 과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테스트 환경을 많이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도대체 해야 되냐? 제가 일단 요거는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태그 엘리먼트라 했죠. 자, 뭐뭐가 있어요? div 그 다음에 nev 섹션 아티클. 얘네들은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질, 속성 다 똑같습니다. 이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외우라. div nev 섹션 아티클은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언제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넘어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요 문제도 풀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했냐면 모든 태그 뭐 엘리먼트, 모든 엘리먼트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엘리먼트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히 주지 않았어도 얘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냐? 지금 div 섹션 nev라는 녀석한테 제가 이거 심표하게 되면 얘랑 얘네들을 한꺼번에 선택한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라는 게 인라인 블럭이라는 게 지금 걸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라인 블럭을 제일 먼저 어떻게 본다? 지워보는 거예요. 참고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슬래시 누르게 되면 이게 바로 주석입니다. CSS에서 이렇게 한 줄을 주석을 걸게 되면 이 속성은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지우니까 얘네들이 지금 일단 어떻게 나와요? 밑으로 한 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밑으로 한 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인라인 블럭을 주니까, 인라인 블럭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지만 얘네가 아까는 이게 없을 때는 밑으로 한 줄을 나오다가 얘를 주니까 오른쪽으로 한 줄이 나오네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블럭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블럭으로 주니까 아까처럼 얘를 주석 걸었을 때 밑으로 한 줄 나오는 것처럼 나오네. 그러면 블럭이라는 걸 한번 주석을 걸어볼까? 얘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딱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요 개념은 잘 모르지만 div 섹션 nev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속성이 뭐다? 블럭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div 섹션 nev, 제가 아티클도 똑같다고 결국에 말씀드렸죠. 아티클은 디스플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기본 속성이 뭐다? 블럭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ASML CSS 공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 환경을 매우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무작정 이거를 외우면서 접근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래서 테스트 환경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셔라. 자, 그러면 일단 블럭을 놓고 얘를 블럭 안 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블럭 줘나 블럭을 안 줘나 똑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div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div한테는 배경색이 레드가 걸려있고 내가 지금 높이 오토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높이 오토가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너비가 100픽셀이 걸려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높이 오토를 지워보는 거죠. 자, 높이 오토를 지우니까 변화가 있다 없다? 지금 변화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높이 오토를 지우니까 높이 오토를 줘도
똑같고 높이 오토를 안 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DIV한테 높이를 지우나 그러니까 높이라는 개념 요걸 지우나 높이를 주지 않으나 변화가 없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줘볼 수 있지 않을까? 높이를 0을 줘보면 어떻게 될까? 자 0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가 사라져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DIV라는 녀석의 높이의 기본값은 0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높이 값도 그러니까 CSS 스타일 속성은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엘리먼트들도 태그들도 기본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각 스타일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CSS 스타일 속성 또한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높이를 지우니까 높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크게 변함이 없구나. 변화가 없구나. 그러면 여기를 아까 높이를 헤이트 오토 주니까 똑같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DIV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메모를 해 나가는 거예요. DIV는 높이의 기본값이 오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즉 오토를 주지 않으나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확인했고 자 그러면 높이를 지우나 이제 있으나 없나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러면 높이를 줬을 때 변화가 있다? 그러면 높이를 주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구나. 그럼 높이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헤이트 오토를 주나 높이가 없으나 똑같네? 그러면 얘를 굳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라도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지금 글씨가 가지고 있는 즉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높이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글자한테 지금 폰트 사이즈 3REM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이란 말이에요. 16픽셀. 그러면 16픽셀에서 곱하기 3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48픽셀인 건데 궁금하면 여기다가 48픽셀 써보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나. 자, 변화 없죠? 그죠? 똑같죠? 자, 그래서 3REM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REM이 지금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씨 크기만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글씨를 딱 지워보는 거예요. 자, 글씨를 지우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글씨를 딱 다시 주니까 얘가 나오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딱 첫 번째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div 섹션 내부는 디스플레이가 제가 뭐라 했죠? 방금? 블럭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블럭이라는 녀석은 높이가 지정되지 않으면 지금 div한테 높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높이가 지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근데 이제 무조건 준다기보다는 유연하게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숫자 이제 뭐 한글이 그러니까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의 크기만큼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글자의 크기만큼 있는지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폰트 사이즈를 지워보는 거예요. 자 폰트 사이즈를 지우니까 폰트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16픽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픽셀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유연하게 줄고 늘고 한다. 그 안에 이제 글자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자 너비를 높이에다가 적어놨네. 너비에다가 적어놨네. 높이에다 적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너비도 확인해야죠. 너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도 마찬가지로 지워보는 거예요. 주석 걸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너비를 지우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너비가 지금 어떻게 됐죠? 최대한 유연하게 최대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너비 값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얘를 0을 줘보는 거예요. 자 0을 주니까 지금 살아왔죠? 그죠? 너비를 준다 해가지고 글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너비 0을 주니까 지금 div의 너비에게 기본값은 0은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다 오토 아까 높이 오토를 줬던 것처럼 줘보는 거죠. 오토를 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변하네. 그럼 오토가 없으면
똑같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마찬가지로 너비 또한 오토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죠. DIB는 높이의 기본값이 높이가 아니라 너비의 기본값이 오토구나. 오토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너비 값이 이렇게 100픽셀 주게 되면 늘어나는 거고,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다시 100픽셀 주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안 주면 유연하게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숫자 1을 지어보는 거죠. 그럼 숫자 1을 지었을 때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요? 높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높이를 줘보는 거예요. 헤이슬 100픽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높이를 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네 라고 확인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확인한 거죠? 자, 너비가 지정되지 않으면, 즉 DIB한테 DIB뿐만 아니라 이 DIB 섹션 내부한테 너비를 주지 않으면 얘네가 어떻게 된다?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늘어난다. 즉 블럭인 속성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속성은 너비가 지정되지 않으면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요게 렌더링된 화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렌더링이라는 거는 요 코드가 읽어드린 뒤 나온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렌더링된 화면이 어떻게 돼요? 얘가 요걸 자꾸 늘려보면 늘어나는 거고, 줄여보면 줄어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배열 방향은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배열 방향은 지금 얘네가 어떻게 나와요? 한 줄에 몇 개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한 개씩이야. 한 개씩. 그리고 밑으로 한 줄로 밑으로 한 줄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한 줄에 무조건 한 개씩, 밑으로 한 줄로 나온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블럭은 확인했죠. 블럭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블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숫자 1을 다시 DIB한테 적을 거예요. 이렇게. 자, 1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인라인 블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어요. 자,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니까 지금 일단 배열 방향이 어떻게 됐죠? 오른쪽으로 나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녀석이, 이 아까 DIB가 블럭일 때는 너비가 최대한 늘어났다가 인라인 블럭이 되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비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너비 값을 한번 너비 값이 아니라 숫자 1을 빼볼게요. 자, 1을 빼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숫자 1을 넣었어요. 그러면 DIB가 높이가 들어있죠. 자, 높이를 지워볼게요. 자, 높이를 지우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숫자 1을 지워보는 거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녀석이 안 나오는 이유는 너비 때문이에요? 높이 때문이에요? 아니면 너비 높이 둘 다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너비하고 높이 둘 다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블럭 같은 경우는, 블럭이라는 녀석은 너비를 여러분들이 주지 않으면 얘는 최대한 늘어납니다. 최대한 늘어나는데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너비가 지정되지 않으면 최소한으로 유연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높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블럭과 인라인 블럭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여기다가 숫자 1을 다시 주어볼게요. 그럼 1을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너비도 그 1이 가지고 있는 너비만큼 나오는 거고, 높이 또한 그 1이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블럭일 때는 DIB 섹션 내부 아티클이 디스플레이 기본값이 블럭인데 얘네들을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니까 너비하고 높이를 딱히 주지 않았을 때는 얘네들이 최소한으로 유연하게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정말 높이 때문인지, 높이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또는 너비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1을 지우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높이도 줘보고 너비도 줘보는 거죠.
자, 너비 주고 높이 주니까 얘네가 어떻게 나와요? 아, 지금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지금 한 거다. 자, 그러면 다시 너비 높이 지워볼게요. 너비 높이 지우고 이 상태에서 1만 줘보겠습니다. 자, 1만 주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지금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열 방향, 블럭 같은 경우는 배열 방향이 어떻게 됐다? 한 줄에 무조건 한 개씩. 그러니까 밑으로 한 줄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으로 한 줄씩 나온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인라인 블럭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얘는 한 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줄에 한 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 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제 세로로 한 줄씩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예요? 가로 방향으로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최대한 여러 개 나오냐 그런 말을 하냐면 이 녀석을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네한테 너비 높이 좀 다시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DIB한테 너비 높이 좀 줬고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해서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와요?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얘네가 최대한 여러 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개 나오다가 얘네가 여의치 않으면 밑에 이제 내용물이 넘치면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자, 블럭 요소랑 인라인 블럭.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HTML과 CSS를 공부할 때 요게 제일 기초 개념이거든요. 요걸 모르면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작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는 것들은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필수로 외워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럭 개념은 뭐다? 블럭은 디스플레이 블럭과 인라인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블럭은 너비가 지정되지 않으면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유연하게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블럭 요소한테 즉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태그한테 그 안쪽에 글자를 넣게 되면 글자만큼의 높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할 때 다 확인을 했었죠. 자, 배열 방향은 어떻게 나온다? 한 줄에 무조건 한 개씩 무조건. 그리고 세로로 세로 방향이다. 배열 방향이 세로다. 자,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은 뭐다? 야, 여기서 DIB 섹션 내부는 그럼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인 거예요? 블럭인 거예요? 여러분들? 블럭입니다. 인라인 블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바뀐 거지 인라인 블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인라인 블럭의 특징은 뭐다? 너비가 지정되지 않으면 최소한으로 유연하게 줄어든다. 그런데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 또한 최소한으로 유연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만큼의 높이와 또 너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배열 방향은 마찬가지로 얘는 가로 방향이에요. 가로 방향.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 개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13강에 CSS 디스플레이 기본 값이라 해가지고 속성 정리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있어요. 뭐 인라인이나 인라인 플렉스는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플렉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인라인 블럭의 개념, 그 다음에 블럭의 개념, 요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우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제일 HTML, CSS를 배울 때 제일 기초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